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활약 중인 토트넘 소식입니다. 오늘 토트넘의 한 커뮤니티 페이지에서는 손흥민의 아버지가 최고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제목은 손흥민의 아버지를 새 감독으로, 그는 팀의 구겨진 부분을 순식간에 펴버릴 것. 이와 함께 마치 엑스맨에 나오는 울버린처럼 야성적인 모습의 손흥정 코치의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과거에도 손흥민의 아버지를 데려오라는 농담이 토트넘 팬들 사이엔 자주 있었습니다. 예컨대 알리 선수가 속된 말로 나사 빠진 모습을 보여준다는 소식이 들리면 토트넘 팬들은 기본기 훈련부터 물샐 틈이 없는 손흥정 코치랑 독대를 시키라는 등 그야말로 토트넘 팬들에게는 제대로 된 훈육의 아이콘인데요. 하지만 이런 감독 교체에 대한 이야기가 갑작스레 큰 호응을 얻은 이유가 있습니다. 강등권에 가까운 브라이튼을 상대로 토트넘이 최근 졸전을 치르며 1대0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고, 이로 인해 무리뉴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벌써 질문이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시즌 초반 리그 우승의 단꿈에 젖어있던 토트넘 팬들은 지속된 토트넘의 졸전에 케인의 부상까지 겹치게 되며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팀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은 역시 그 팀의 경기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감독일 텐데요. 하지만 토트넘 팬들은 무리뉴에게 여러모로 지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리뉴가 선수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무리뉴는 선수들에게 직설적이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감독이라 스스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 아마존의 다큐멘터리에서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외신에서 무리뉴가 선수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한 말 중에 provoking style, 즉 자극하는 스타일이란 말이 가장 정확한 듯합니다. 풋볼 런던에서는 무리뉴의 성공은 결국 선수들과의 관계에 달렸고, 가끔 무리뉴의 자극적인 스타일은 은돈벨레와 같은 성공을 낳기도 하지만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며 양날의 검이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풋볼 런던에서는 이런 스타일이 어색해지는 지점이 있다면서 주전급 멤버들이 나가 떨어지는 순간이 바로 그 지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데니 로즈는 무리뉴에게 자신이 출전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했다가 아예 스쿼드에서 밀려나 버렸으며 이번 시즌 등번호조차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라커룸에 무리뉴와 말싸움을 벌인 오리에는 전반전이 끝나고 집으로 가버렸으며 토트넘의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리뉴의 총애를 받는다고 알려진 에릭 다이어마저 무리뉴가 실망했다고 알려지면서 브라이튼전에 벤치에 앉게 되기도 했습니다. 풋볼 런던에서는 무리뉴의 토트넘이 지난 리그 11경기 중에 3경기만 이겼기에 그가 출전시키지 않는 선수들에게 오히려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고 있다 전했습니다. 무리뉴가 최근 8경기에 겪은 4번의 패배는 그가 그 전 28경기에 겪은 패배의 수와 동일합니다. 최근 토트넘이 얼마나 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인데요. 무리뉴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오리에를 빼놓은 것은 전술적인 결정이라고 했지만 그 뒤에도 이어진 오리에에 대한 질문에 단지 침묵을 지킨 무리뉴의 모습은 사실상 이 상황이 관계적인 문제였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리뉴가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 선수들을 선발 제외하는 순간들을 보면 무리뉴가 얼마나 선수를 통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델레알리 선수는 스토크시티와의 경기에서 실점의 빌미가 되었던 뒷발로 손흥민에게 주는 패스가 실패하면서 자신의 주전 자리도 함께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델레알리는 라이프치히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지고 있을 때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공을 좀 원하는 모습을 보여줘. 우리는 지금 그냥 길게 때려놓고 냅다 수비만 하고 있잖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경기를 이길 수 있겠어. 그야말로 무리뉴의 전술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트넘 팬들은 맞는 말만큼 아픈 것은 없다고 이야기하며 역시 진실이 가장 아픈 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시소코 역시 무리뉴의 전술에 너무 수비적으로 움츠러든 경기라며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결국 명단 제외를 겪기도 했습니다. 무리뉴는 감독으로서 미디어에 꽤나 공개적으로 선수들을 비판하면서 자신은 선수들에게 비판을 받는 것을 전혀 견디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알리는 과거 토트넘의 감독이었던 해리 네드넵이 토트넘에 대해 왜 알리를 다시 뛰게 하지 않느냐, 그는 영국 최고의 선수 중 하나였다 라는 트위터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뛰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는 이런 알리를 보고 234경기에 121골에 관여한 선수가 지금은 토트넘의 벤치에서 먼지나 모으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무리뉴의 통제에 대한 욕심은 단지 관계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무리뉴의 통제적인 모습은 단지 관계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이 전술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드러나는 게 어쩌면 더 큰 문제일지도 모르는데요. 무리뉴는 현재 17위인 브라이튼과의 경기 후 이 패배에 대해 비난하는 여론에 대해 겨우 30경기 중 5경기를 졌을 뿐이라며 자신을 향한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무리뉴의 의견이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무리뉴는 자신의 전술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고 있죠. 외신은 토트넘이 지난 몇 경기 동안 영감이 부족한 축구를 했다면서 팬들을 걱정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은 브라이튼전 전반전에 단 하나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는데 이런 슈팅 수가 떨어지는 모습은 케인 부상 이전에도 존재했던 문제였습니다. 외신은 단지 라인업으로 보면 토트넘이 고전할 이유가 없는데도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인 무리뉴에 대해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케인이 부상일 때 쓸 수 있는 공격수로 비니시우스를 영입하기도 했고, 무리뉴는 과거 스트라이커 영입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한 바 있었죠. 케인, 비니시우스가 있고 3순위 스트라이커로는 손흥민도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데 무리뉴는 자신의 말을 그대로 무시해버리는 전술적 선택을 내립니다. 베일이 케인처럼 손흥민에게 공급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 것인데요. 이는 무리뉴가 과거에 인터뷰에서 밝혔듯 베일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역할이었습니다. 대신 외신에서도 언급했듯 무리뉴는 손흥민을 중앙으로 옮겨버리면서 토트넘의 공격의 구심점을 잃게 만들었고 공을 지킬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며 손흥민의 능력을 중앙 공격수라는 자리에서 낭비해버리겠다고 평했는데요. 해당 매체는 무리뉴의 전술적 완고함이 이제는 무너질 때가 되었다면서 비니시우스와 함께 최전방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알리가 다시 한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시기라고 평했습니다. 하지만 관계적 그리고 전술적인 완고함을 보여주고 있는 무리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케인이 없이 브라이튼에게도 진 무리뉴는 이제 더 이상 예전 방식을 고수할 수 없습니다. 첼시, 에버튼, 맨시티, 폼이 오른 웨스트햄 등 수많은 위기가 앞에 놓여있는 무리뉴는 케인의 부상이 2주면 나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에도 웃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외신은 무리뉴가 적절한 조합을 찾아야 한다며 그가 벤치로 내몰아버린 인원들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비니시우스, 알리 등에 대한 이야기죠. 하지만 무리뉴가 정말 되돌아봐야 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완고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포체티노 체제 하에서 창의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던 선수들은 리그 2위,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 등 굵직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규율을 중시하는 무리뉴 밑에서 이제 공격적인 장면의 창의적 시도는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알리처럼 뒤꿈치로 공을 내주려다가 주전자리에서 밀려버릴 수도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선수들은 과연 공격 장면에서 창의적인 시도라는 걸 할 수 있을까요? 이 전술에 대해 자신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비치기만 해도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는 팀에서는 분위기가 좋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리더십을 살리려는 무리뉴는 결국 팀을 죽이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리뉴는 예전에 자신이 상대하던 콧대 높은 스타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위권에서 케인과 손흥민 덕에 상위권으로 올라온 팀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논란 재드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